부산의 한 사립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속옷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등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전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특히 추가로 다른 교사들도 성희롱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고 교사가 속옷 판매점도 아닌데 여고 교실에서 속옷을 거론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어떻게 된 건가요? 예, 뭐 사실 3월 이제 새학기 시작된 지 얼마 네. 되지도 않은 시기인데 이 1학년 입학생 있는 이제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. 한 과학 시간에 한 교사가 네. 여학생들에게 뭐 무슨 속옷을 사느냐 이렇게 어이없게도 물었다는 건데 네. 심지어 자신은 뭐 사각 팬티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. 네. 다산하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 보니까 역시 뭐 여학생은 예민하다 이런 식의 반응도 했다고 합니다. 너희는 속옷을 사서 입느냐, 사주는 것을 입느냐,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고 직접 사느냐. 브레이즈의 종류는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이 있는데 어떤가? 그 다음에 자기는 본인은 남들이 자기 아들들이 사서 선물을 주는 팬티는 입지 않는다. 속옷을 입지 않는다. 자기는 사각 핑크 팬츠를 입는다. 요 정도가 지금 제가 확인된 지금 기록된 거에 있거든요. 보이거든요. 이분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과학 시간하고 아이들 속옷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참 기가 잘 노릇입니다. 요즘 아이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. 예, 교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? 맞습니다. 해당 교사의 발언들이 네. SNS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네. 이를 통해서 나도 당했다.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이 있던 걸 목격을 했다. 참고 있는 아이들이 증언에 나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네. 뭐 제보를 받겠다는 익명의 SNS까지도 지금은 네.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학교 내에서도 대자보가 이제 부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학생들이 나누었던 이런 메시지를 보면 네.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굳이 예시를 속옷으로 듣냐, 뜬금없다. 이야기를 다른 반에도 여러 번 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들이 있었고요. 네. 또 아이들의 그림을 봐준다면서 뒤에서 껴안았다는 증언도 있었고요. 에헤. 교복 입은 학생이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네. 주워주겠다며 슬쩍 치마 속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. 학교 측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채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.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의혹도 드러났다고 합니다. 오늘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.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특정된 게 몇 개 나왔습니다. 제가 아침에 정 교사를 저기 이제 강당에 올라 애들 다 모아놓고 사과를 발표를 하고요. 하니까 애들이 사과해 하더라고. 조리를 부르더라고요. 두 사람을 올렸어요. 두 사람이 이제 사과를 했고. 두 분 중에 이번에 속옷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신 거예요? 그분은 해당이 안 되죠. 그분은 이미 이제 직무 배제가 돼 있으니까. 네, 방금 이지욱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번에 이 문제가 되자 이 학교 쪽에서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개 사과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좀 전에 영상 나온 강당에서 그 네, 강당의 그렇습니다. 모양이죠. 예.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에 이른바 이 속옷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교사 말고도요. 네. 평상시에 이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던 교사가 더 있었다라는 의혹도 밝혀졌다고 합니다. 이 해당 학생의 이 SNS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나와서 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. 그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이 울컥하기도 하고 또 네.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정작 문제가 되는 이 두 교사들은 네. 나는 정신병원 약을 복용 중이다. 심신미약이다. 네, 심지어 왜 처음부터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전체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성인지 강의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한창 벗어난 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정신병원 약을 복용 중인 분이 왜 그러면 아이들 앞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물론 뭐 정신병원 약을 복용 중인 분이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짓을 저지를 만한 상황에 놓인 분이 그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. 결국은 또 변명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 학생들이 이렇게 폭로한 것처럼 네. 이런 행위들이 사실이라면은 교사로서는 부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. 당연히 네. 징계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또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 발언, 이런 성희롱성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
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성적 학대로서 또 아동복지법에서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네. 이러한 부분도 처벌 대상으로 보여질 것이고 또 뒤에서 껴안았다는 부분은 강제추행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미성년자애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 다르게 더 가중 처벌하라는데 일반적인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,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전 걱정하셨던 것처럼 뭐 교사가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려면은 뭐 평소에 수업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명백히 평상시에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거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건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 분입니다. 근데 이 학교가 끝이 아니라면서요. 부산 지역에 다른 학교도 있다면서요. 예, 어제 이제 이 학교가 얘기가 나오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. 이와 함께 다른 살인학교의 사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학교는 이제 종교재단이 이제 운영하는 학교라서 더욱 충격적인데 학생들은 이제 미투연대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.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 노력이 기특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은 최근 5년간 그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약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소위 배제 징계를 받은 교사, 이 배제 징계라고 하면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징계입니다. 그래서 파면과 해임 같은 것이 이 배제 징계 아주 중징계군요. 네, 중징계죠.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배제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한 349명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전체의 한 58%가 되고요.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학교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이 교정 징계를 받은 교사들입니다. 이 교정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게는 이제 강등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견책 이런 처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정 징계를 받은 교사의 수가 약 한 251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전체 600명 중에서 251명이 이제 교정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약 한 42%가 교정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죠. 절반 가깝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사실 10명 중에서 4분 정도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교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학교에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죠.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이 교육부가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마련을 했지만 이것이 사립학교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나 어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것에 있습니다.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도 사립학교이고요. 심지어 그러한 어떤 교사의 어떤 상습적인 성희롱을 목격을 했던 학생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모교에 돌아갔더니 그 교사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교육부 측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. 이러한 와중에 정말 죄 없는 교사들까지도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이 지난달 18일 정관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여기 사는 이제 주민 A 씨가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고 이웃 주민인 B 씨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이 제목은 다름 아니라 이제 A 씨가 설치한 길고양이 집과 고양이 밥그릇 2개를 말도 없이 이제 치웠다는 거고요. 신고자는 이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는 이 고양이가 생존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. 신고자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 그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신고자인 그 캣맘이 설치한 고양이 집과 먹이 그릇 2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사라져가지고 그 캣맘이 신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
그 길고양이들이 차를 끌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양이 그 집하고 그릇을 치웠다고 합니다.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소유주인 B 씨가 고양이 집을 치우는 피해를 수고를 감수했다면 정말 뭔가 좀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? 예,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네. B 씨의 차는 이제 수입 오픈카인데요. 네. 이 문이 열려 있고 이제 내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고양이가 들어와서 지붕이 없으니까 바로 예, 고양이가 들어올 수 그렇습니다. 있겠군요. 내부를 이제 긁기도 하고 또 이제 털을 묻혔다. 뭐 네.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길고양이들은 이 B 씨 친구의 차량에도 어떤 비슷한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. 이 2억 상당 되는 차량에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손상을 입혀서 이 수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B 씨는 오히려 어떻게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피의자로 입건할 수가 있느냐, 그게 말이 되느냐,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뭐 저기 고양이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요. 어떻게 됩니까, 교수님? 이거 저기 고양이 집 철거한 거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, 그럼? 이 고양이 집을 네. 설치한 주민 A 씨가 이제 경찰에 이 신고를 한 것이고요. 아, 네.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양이 집을 누군가가 들고 가는 장면이 이제 CCTV에 네.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. 아하.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진행해서 네. 이 고양이 집을 치운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. 음.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네. 사전에 이제 이 B 씨가 네.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다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양이 집을 치워도 좋다는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B 씨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두 명 다 알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좀 중재를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 없이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거고, 더군다나 또 캣맘께서는 동물 학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고양이 집을 함부로 동의도 받지 않고 치운 거는 물론 뭐 문제가 되겠죠. 그렇지만 또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? 정황상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, 그죠?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일단은 이웃 주민 A 씨라는 분의 신고를 받고 B 씨가 절도죄로 입건은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뭐 B 씨의 차량이나 그 친구분의 차량에도 손해가 발생했고 또 고양이 집을 치우기 전에 관리사무소에도 문의를 해서 허락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네. 단지 치우려는 의도이지 뭐 고양이 집을 절취해서 내가 가지겠다, 뭐 그 밖에서 가지겠다는 그걸로 의도로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절도의 고의가 없겠다고 보여질 겁니다. 그래서 아마 혐의 없으면 불기소되지 않겠나 싶고요. 뭐 동물 학대 혐의도 같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뭐 B 씨가 뭐 길고양이의 소유자거나 관리 책임 있는 자도 아니고 단지 고양이집가 그릇을 치운 것이 죽이려는 의사까지 있었다, 뭐 학대는 의사가 있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 학대 부분도 사실은 뭐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받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게 사실 길고양이가 뭐 내는 냄새, 그리고 소음, 뭐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. 또 그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과 마찰이 계속 생기는 것도 또한 현실.